안녕하세요. 저는 사무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 김인수입니다. 오늘은 도시의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공공미술과 건축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시카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미국 시카고의 그 고층 건물이 많이 모여 있는 번화가인데요. 저희가 볼 건물은 지금 가운데 보이는 리차드 데일리 센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앞에 그 굉장히 큰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 배치도에서 보시면 가운데 넓은 광장이 있는데요. 이 광장에 미술 작품을 하나 넣자 뭐 이런 결정을 하고 그 SOM에서 그 시장님께 피카소의 작품을 놓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피카소의 작품을 한번 해보자. 근데 피카소는 저희가 화가로 알고 있잖아요. 그 조각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SOM에서는 그 윌리엄 하트만이라는 분이 그 유럽으로 날아가서 삼고초려 끝에 피카소에게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2년 정도의 제작 기간을 거쳐서 한 66년에 제작이 완료가 됐는데요. 높이 한 15m, 160톤짜리 아주 거대한 작품이었는데요. 제작비가 한 35만 불 들었고 1967년 8월 15일 드디어 5만 명의 군중 앞에 이 미술 작품이 공개가 됐는데요. 공개된 미술 작품은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 미술 작품? 좀 난해하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행사장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뭐 언론에서 이게 뭐냐, 뭐 아프간 하운드 개죠. 개 같은 얼굴이다. 해마냐, 메뚜기 같다. 뭐 혀를 내민 소 아니냐. 뭐 이런 어려운 건 미술관에 둬야지 이런 공공 장소에 둬도 되겠냐라는 말들이 막 나옵니다. 하지만 이 데일리 시장님은 내가 보기에 이것은 정의의 날개 같다 보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셨고 그 매년 생일 케이크도 갖다 줬다고 합니다. 자, 로드뷰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앞에 그 보이는 것이 이제 리차드 데일리 센터고 그 앞에 피카소의 미술 작품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그 윌리엄 하트만에게 주면서 편지를 한 장 써줬는데요. 이 작품은 당신과 시카고 시민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그리고 제목은 무죄다. 이렇게만 해서 편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항상 있는 그림을 그리던 화가였거든요. 근데 제목도 없고 뭔지 설명도 없고 사실은 이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데일리 시장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사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현대 공공미술의 선도적 도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근데 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저와 함께 오늘 공공미술 작품을 쭉 돌아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공공미술, 우리 예전의 공공미술은 어떤 형태였을까라고 해서 이태리 밀라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에 왔습니다. 밀라노에서 가장 큰 성당인 밀라노 대성당인데요. 밀라노 두오모 성당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 있고 많은 장식들이 있습니다. 표면에 장식된 이런 조각품들 내외부를 포함해서 3,159개 정도의 그 조각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 조각상들은 모두 성서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대체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그 일반 대중들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성서를 모두가 읽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조각품들을 통해서 성서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과거의 공공미술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파리로 넘어왔습니다. 이곳은 파리 시내 중심부에 있는데요. 오페라 가르니에라는 건물을 저희가 돌아볼 것입니다. 이 건물에서 저희가 한번 유심히 봐야 될 조각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조각상은 그 가르니에 설계자가 장 비트스 카르포라는 조각가에게 의뢰한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인데요. 라동스, 그러니까 춤이라는 작품이에요. 1869년에 그 만들어져서 이 현장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졌었는데 이 작품을 설치를 하고 나서 굉장히 지금 많은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운데 남자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그 여자들이 춤을 추고 있는 그림인데 너무 외설적이다. 건물과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보기 싫다고 뭐 물감도 던지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다고 해요. 너무 이제 사회가 소란스러워지니까 나폴레옹 황제 3세 황제까지 나서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거 철거해버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마침 1870년에 그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 이 조각 작품을 철거하자고 주장했던 몇몇 사람들하고 사망하고 황제도 폐위되고 이래서 조각상은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작품은 사실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조각상은 19세기 자연주의 조각의 명작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이 조각 작품의 원본은 오르세 미술관에 따로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란의 원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밀라노 대성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조각 작품들이 있었지만 전혀 그런 조각 작품에 대한 논란은 없죠. 그럴 이유는 밀라노 대성당은 종교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통합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이 제어가 되고 있었던 거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음악당이죠. 음악이 미술과 건축을 다 아우르기에는 그만큼 통합력을 발휘하긴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근대로 서서히 넘어오게 되면서 예술가의 자율성이 점점 중요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사실은 이 즈음부터 슬슬 건축과 미술은 분리될 전조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스트리아 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요제프 황제의 황궁 앞에 있는 그 동그란 광장이 있는데요. 이 광장 앞에 1909년에 어떤 새로운 건물이 하나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건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그 황제가 살던 그 요제프 그 황제의 궁전이 되겠고요. 가운데 이제 동그란 광장이 있고, 저희가 볼 건물은 여기 로스하우스라는 건물입니다. 근대 건축가인 아돌프 로스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 건물을 보시면 지금은 뭐 여기 꽃이 좀 있는데 당시에는 전혀 외부에 장식이 없는 그런 하얀 벽면에 네모난 창으로만 이루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완성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건물을 일제히 비난하게 나섰는데요. 이 왜 그렇게 비난을 받았냐면 주변 건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주변 건물들은 창문 아래 위쪽 주변에 이렇게 장식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걸 로스가 다 빼버렸기 때문에 눈썹이 없는 사람 얼굴 같다. 뭐 이런 사람들이 느낌을 받았던 거죠. 이 황제는 앞에가 황궁인데 그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건물을 봐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광장을 막아버리고 다른 길로 돌아다녔다고 할 정도로 이 건물은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 로스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건물을 설계했을까요? 로스는 1908년에 자신이 쓴 글 장식과 범죄라는 책에서 장식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식행위는 범죄이거나 인격 파탄자들이 하는 행위다. 문화의 진화는 일상용품에서 장식을 멀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식을 극도로 혐오했기 때문에 자신의 건물에서는 이런 창문의 장식들을 모두 없애버렸는데, 이런 행위, 이런 글들이 근대 건축가들에게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꼬르비지에는 아돌프 로스가 우리의 발밑을 다 쓸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건축과 미술은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사실은 건축과 조각이 이렇게 각자의 길로 가게 되면서 많은 건축가들이 이 부분을 아쉬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을 한번 만나보면 이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을 만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왔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이 분의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분은 앙드레 말로라는 분이신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소설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1959년에 그 프랑스 최초의 문화부 장관이 되신 분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반한 정책들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요. 그 건축물 건립 비용의 1%를 문화예술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법안을 제정합니다. 소위 1% 법안이라는 것인데요. 전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한국에서도 문화예술진흥법 구조를 통해서 사실 이 1%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눈에 띄는 저게 뭐지 하는 미술작품들이 다 이런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령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말로의 그 의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 호응을 얻었는데요. 자, 그러면 갈라졌던 건축과 조각이 다시 같은 대지 안에서
잘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진화의 과정에서 도시와 건축, 예술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미국 뉴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미국 뉴욕의 연방정부사무소, 그러니까 연방조달청이 있는 그 건물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높은 건물이 그 건물이 되겠고요. 앞에 조그마한 광장이 있습니다. 페더럴 플라자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 앞에 1981년에 조각 작품이 하나 설치가 되는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콜텐 스틸로 만들어져 있고 길이에 36.5m에 높이 3.65m, 두께 6.4cm 정도 굉장히 이제 육중한 그런 조각 작품이 설치가 되는데 이 조각 작품이 설치된 곳이 이 건물 바로 앞에 광장을 가로지르면서 놓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건물 사용자들이 이 건물을 이용하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건물 사용자들과 시민들이 탄원서를 냅니다. 이 작품을 제작했던 작가인 리처드 세라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 작품을 옮기는 것은 작품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처드 세라는 미니멀리즘 예술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니멀리즘 예술가들이 작품을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장소 특정적 작품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작품이 그 작품 하나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둘러싼 주변 공간과 관람객들이 모두 작품이라는 것이죠. 리처드 세라는 철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1985년 공청회를 통해서 지지자와 반대파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고 180명 참석에 122명이 존치하자 뭐 이런 의견을 냈지만 이 재판을 맡은 배심원들은 4대1로 철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미국 사회는 공공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기 시작했고 작품과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식약예술가 권리법 뭐 이런 법들을 제정을 해서 이후에 공공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작가의 예술품이라도 그것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일상 공간에 있을 때는 대중과 소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성공적인 공공미술의 사례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거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거미를 보기 위해 스페인의 빌바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미술관이죠.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그 미술관입니다. 이 주변에 거미가 어디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 작품은 프랑스의 조각가인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이라는 작품입니다. 프랭크 게리의 건축은 굉장히 형태적으로 독특하죠. 이 앞에 서 있는 마망을 보고 있으면 이 작은 거미가 이 크고 화려한 건축물과 1대1로 대응하고 있다.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미는 사실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또 다른 곳에 있는 거미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강변에 있는 캐나다 국립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은 건축가 모세 샤프티가 설계한 건물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여기에도 어디 거미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미술관 앞에 광장에 거미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건물은 티타늄으로 된 금속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은 유리로 된 건물이죠. 유리와 거미 뭐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미의 힘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또 다른 곳에 거미가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록봉기 힐즈에 왔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이 높은 건물이 미국 KPF에서 설계한 모리 빌딩입니다. 이 부근에도 거미가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유심히 찾아보니 여기 뭐 거미 같은 게 있네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한 3곳 정도를 돌아봤지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에서 이 거미 작품은 전시가 됐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리움에 전시가 됐었고요. 이 미술품은 제목에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마망이죠. 불어로 마망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엄마입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엄마죠. 엄마라는 말은 사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 말이 됐던 엄마를 떠올리게 되면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들이 있죠. 그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거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거미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거미 아래 알주머니가 있고요. 그 안에 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루이스 부르주아는 내 미술 작품을 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대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미가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 공공미술의 메카, 맨 처음 봤던 시카고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늘에서 보는 부분은 시카고의 가장 유명한 공원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밀레니엄 파크입니다. 공원 가운데 보시면 여기 운동장 같이 생긴 이 부분, 이게 제이 프리츠커 파빌리온이라는 그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야외 공연장 같은 건물이고요. 이 옆에 그 클라우드 게이트라는 또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영국의 조각가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 클라우드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클라우드 게이트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 작품이죠. 시카고를 가면 꼭 한번 방문해야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다가가죠. 마치 이 콩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습니다. 여기를 보러 가면은 점점점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지게 됩니다. 가까이 왜 갈까요? 뭘 보려고? 가까이 가서 결국에 보게 되는 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보려고 가는 거죠. 이 작품은 관객이 작품을 봄으로써 완성되는 작품입니다. 관객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공감대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리차드 데일리 센터로 돌아가서 피카소의 작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다시 피카소의 작품 앞으로 왔습니다. 피카소는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뉴욕의 공공미술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은 카불이라는 아프간 하운드라는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는 굉장히 우아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가 움직이는 방식을 나는 매우 좋아한다. 나는 시카고 데일리 플라자에서 만든 동상에서 그의 머리를 표현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설은 아니고요. 누군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은 바를 기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그의 회화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여인의 모습에서 유추한 것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시카고 탄생 140주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시회에 가셔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미술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의미보다는 형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작품의 형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하고 연관시키기 어렵거나 혹은 불쾌한 기억과 연관될 때 작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은 작가의 의도와 대중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현대 미술이 풀어야 할 큰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그럼 건축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대중과 예술가, 건축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건축 디자이너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